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포커스 김동현입니다. 우리 수산업이 위기입니다. 특히 대형 선망업계의 시련이 깊습니다. 연근의 어획량이 급감하고요. 한일 어업협정도 2년여 동안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업계가 이만저만 어려운 게 아닌데요. 업계의 대응책과 정부의 대응책에도 온도차가 커 보입니다. 위기의 대형 선망업계, 위기의 우리 수산업. 해답은 없는 걸까요? 네 분과 함께 머리를 맞대보겠습니다. 함께할 네 분 소개하죠. 먼저 임준택 대형 선망 수협 조합장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어서 류정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선임연구위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장영수 부경대 해양수산경영학과 교수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끝으로 임정현 부산시 수산자원과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네 분과 본격적으로 좀 심각한 얘기를 하기 전에 오늘 토론에 임하는 나름대로 마음가짐 그리고 어떤 토론이 됐으면 하는지 한번 바람을 여쭙겠습니다. 먼저 조합장님부터 여쭐까요? 최근 44년 만에 연근의 어업이 100만 톤 이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큰 충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평소에 존경하시고 수산업 전문가분들이 한자리에 모이신 만큼 간접적이고 심도 깊은 토론회를 통해 위기에 빠진 수산업을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될 것을 기대합니다. 예, 방송 전에도 굉장히 좀 답답함을 계속해서 토로해 주셨는데 오늘 저 업계의 답답함을 좀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류 위원님 어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부산의 수산업은 대한민국을 대표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연근의 원양, 수입사까지 포함해서 국내에 공급되는 수산물의 한 절반 정도가 지금 부산에서 공급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수산업이 상당히 위기인데 그중에서 특히 부산의 위기 상황은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우리 대형산업계가 지금 부도가 나고 있고 이런 위기 상황이 과연 최근의 상황이냐 저희들이 보기에는 미리 예고돼 있었다 하는 점을 지적을 하고 싶고 이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대책들을 논의하기를 바랍니다. 예, 이렇게 눈덩이처럼 커진 데에는 월요일부터 이제 전조 현상이 있기 마련인데 어떤 현상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 위기 상황 어떤지 잘 짚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장 교수님 오늘 어떤 마음이신지요? 네, 부산에서 태어나서 부산에서 자라면서 수산과 같이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대학에서 있는 대학 교수로서 굉장히 지금 현재 심각한 상황을 느끼고 있습니다. 부산의 길에 고등어가 다니는 그런 고등어 운반차들이 이렇게 많이 다닐 때 우리 모두가 뭐 고등어가 이렇게 많이 났나 보다 정도였는데 그런 차들을 다시 한 번 더 보고 싶다. 지금 부산의 수산의 위기는 대한민국 수산의 위기이자 우리 국민들의 먹거리의 위기다. 이렇게 저는 심각하게 보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새로운 부산의 수산업, 대한민국의 수산업을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논의가 되고 좋은 제안이 우리가 제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임 과장님도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우선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방송 감사드리고요. 사실 제가 30년 정도 지금 수산 공직 생활을 하고 있는데 최근처럼 이게 업계가 어려운 거는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특히 대형 선망업계를 중심으로 해서 부산 수산업이 굉장히 위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상당히 긴장하고 있는 상태고 저희는 기본적으로 정부와 연계해서 부산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최선을 다할 것이고 업계 의견을 잘 수렴해서 잘 전달하고 또 그것이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산하경관이 같이 모였으니까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네 분과 이제 본격적으로 왜 지금 수산업이 어려운지부터 차근차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연근의 어획량이 급감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인지요, 위원님? 우리나라 수산업에서 연근해가 차지하는 비중이 과거에는 아주 높았습니다. 80년대 중반에는 약 170여만 톤을 생산을 했었고 한일협정 전이었던 96년에 약 한 160만 톤을 생산했는데 현재 작년도에 93만 톤, 16년도에는 91만 톤. 이때 이제 90여만 톤이라는 거는 1970년대 중반 수준이기 때문에 그 43년 만의 수준으로 떨어진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해서 생산량이
감소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당시보다 훨씬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생산량 감소는 곧 수입의 감소로 이루어져서 경영상으로는 엄청나게 나빠졌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장비가 없어서 못 그렇죠. 잡았다면 지금 네. 장비가 있어도 뭐 연근의 생산량이 떨어질 수밖에 자원이 자원이 고갈됐기 없어서. 때문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네네. 실제로 그게 많이 느껴지나요? 어떻습니까, 조합장님? 어느 정도죠? 아닙니다. 우리가 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2011년에는 한 23만 톤 거리 잡았는데 작년 그때는 우리가 지금 5만 톤다, 4만 톤을 의획을 했습니다. 대형 선망 업계의 경우. 예. 그런데 이 추세는 보면은 한일 이지 협상, 바다 모래 채취, 해수비의 규제, TAC 규제, 저는 저래 생각합니다. 물론 내가 35년간 수산을 생각을 하면 오면서 이렇게 위기가 닥치는 것은 처음입니다. 그럼 왜 이 해수부가 해수부도 장 관리하려고 교수님들 동원해가지고 어떻게 장을 살려보려까 지지를 하지만은 저희가 이 조합장을 떠나서 이 선주로서 이런 정책에 가면은 수산이 도산이 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가다가는 큰일 난다. 큰일 난다. 예. 예를 자원 관리를 하면 우리도 선망도 자원 관리를 하려고 얼마나 2005년부터 노력을 해왔습니다. 예. 여태껏 한 달 휴교도 우리가 정부보다 먼저 해보고 2달 휴교도 우리가 모든 임금비를 지원하면서도 해보고 그러면 일본하고 중국하고 지금 한일 간의 이지 협상이 그건 세 나라의 협상에 대해서 시작된 이게 대의시입니다. 예. 다른 중국, 일본은 이런 규제도 하도 안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만 규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망이 지금 옛날에는 참단어를 잡으면 로또라 그랬습니다. 예. 지금은 잡으면 머리 아픕니다. 왜냐하면 TAC가 718톤밖에 안 되니까 선난 하나 300 원고 바다 상조로 300개 잡으면 버려야 할 상대고 고기 있어도 못 잡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해계 고기를 둘한테 잡아가지고 이거 유판이 안 된다는 건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TAC가 뭔지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궁금해할 것 같은데 위원님 뭐 TAC가 네. 뭔지 좀 잠깐만 설명하고 네네. 넘어가겠습니다. TAC 쉽게 표현해서 잡을 수 있는 양을 제한하는 겁니다. 아하. 1년 동안 잡을 수 있는 양을 제한하는 건데 자원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간접적 규제와 직접적 규제가 있는데 보통 뭐 금옥이라서 어떤 기간을 정한다든가 네. 시간을 정하는 그런 수단들도 있고 또 하나는 근본적으로 배를 많이 못 나가게 하는 그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허가 정수를 해가지고 허가 수를 제한한다든가 예, 예. 배의 크기를 제한하는 규제가 있고 TAC는 잡는 양을 제한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세계적으로 가장 자원 관리에서 수단으로서는 가장 효과적인 그런 수단으로 지금 도입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예. 조합장님 말씀하신 대로 인근 국가에서는 제대로 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우리만 해서 손해 보는 거 아니냐는 건데 그건 아니고 인근 국가도 해야 되는 거고 우리도 해야 되는 그런 자원 관리. 근데 지금 당장은 이제 이루어지질 않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현재 11개 어종에 대해서 TAC를 하고 있는데 예. 우리가 잡는 어획량에 비해서 한 30% 정도밖에 안 돼요. 알겠습니다. 네. 근데 그 조합장님의 말씀은 그것을 그거예요? 내가 딱 답변도 예. 하죠. 말씀하세요. 예. 물론 유 회장께서는 TAC를 하는데 우리가 TAC 고등어 지금 11만 톤 받아봐야 우리가 억가 평균 3만 원을 받아도 80억밖에 안 됩니다. 네. 오징어 우리가 4,400, 4,500톤 됩니다. 다 잡아야 120원 경비를 못 합니다. 경비도 안 나온다. 안 오지요. 예. 인건비 주지요. 기름값 넣어야지요. 어떻게 이 사업주로서 운영을 하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TAC도 나는 해수부가 잘 못되는 점은 물론 용역은 전문가한테 주이지만 전문가가 또 우리 이 업종들이 23건 업종들이 않습니까? 다 우리가 앉아가도 대화를 해보지만은 다 반대를 하던 아닙니까? 교수님이 그거를 용역을 받았으면 같은 업종별 전문가를 앉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살아가고 있는 수산을 살아가고 있는 이런 해법을 내놔야지 무조건 용역받아 용역 주면 그것을 TAC 정부에서 정한다는 이런 건 이기 때문에 위산 도기가 되는 겁니다. 예. 충분히 잡아야지요. 왜 우리 선망은 업법이 다 아시다시피 틀립니다. 지불을 하면은 거기에 10가지, 15가지 고기가 석기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거 한 마리면 갈라 내가 선별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오징어를 갖다 TAC 다 잡아 보면은 이거 입판해봐야 깔면 경매도 못하고 다시 싣고 버린다는 건 버리도 못합니다. 자, 조합장님. 그런데 지금 한꺼번에 너무 많은 말씀하셔가지고 몇 가지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남획에 대해서 그러니까 마구잡이로 잡아서 그런 것 아니냐? 아니다. 수산자원 이전부터 계속해서 업계 내에서도 보호하려고 하고 있다. 그런데 TAC 나라에서 어쨌든 규제를 하기 때문에 제한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종을 한꺼번에 잡아가지고 다 구별해가지고 버릴 수도 없는데 비싼 어종, 값싼 어종 이런 거가 아니라 그냥 뭉뚱그려서 어종을 잡는데 업계에선 그래서 억가도 제대로 못 받고 또 TAC 때문에 더 많이 또 어획을 할 수도 없는 거고 이제 그 말씀을 예, 지금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짚고 나가는 게 그 어가 인구가 고령화되고 있다. 실제로 지금 선원들 뽑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들었어요. 예, 그 점도 좀 예, 살펴주실까요? 우리나라의 지금 선원들 평균 나이를 보면 한 50한 8세 그렇게 지금 움직입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 평균 해세지만은 많은 사람은 70대 이상도 선을 타고 있습니다. 예. 그런 자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젊은 수상계 고등학생들을 지금 매 영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복지 공간이 없어지잖아요. 예. 첫째는 아까 우리가 배 이야기했지만은 배 톤수를 해가 복지 공간이 늘려야 젊은 사람들 오고 제가 조합장을 하면서 한 지금 현재 고교생들이 한 70명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 애들한테 자꾸 선장이고 어르장이고 자식같이 연자 좀 돌봐라.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면서 지금 70명 유지하고 있는데 그런 애들도 복지 공간만 늘려지고 사실 우리나라에 지금 선원들이 임금비가 작은 게 아닙니다. 고기 잡으면 생산 수당 나가지요, 휴가비 나가지요, 퇴직금 나가지요. 육지보다가도 더 수익이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이 지금 1, 2년 만에 선장 기간장을 못 합니다. 한 6, 7년 해야 선장 기간이 나야 되는데 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그만큼 기술력이 없으니까 퇴직을 안 하고 우리가 답답하니까 그 사람을 승승을 시킨 거예요. 예. 1년만 좋은 사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도 정령을 맞출 수 있고 젊은 사람을 케어 감사할 수 있는데 그만큼 복지 공간이 없기 때문에 안 온다고 보고 일단 심각한 이 복지 공간 이런 거는 톤수를 정부에서 좀 톤수를 135톤 해가지고 복지가 늘려주면 젊은 사람들이 인력이 오지 않겠나 저는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장 교수님 좀 부연 설명해 주시면 저희가 좀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를 뭐 전체적인 고령화 사회야 뭐 당연한 거고요. 농어촌으로 갈수록 더 심하고 특히 업종별로도 굉장히 산업별로도 심하지 않습니까? 특히 수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운 산업적 성격이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의 또는 젊은 사람들의 그런 유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젊은 분들이 또는 새로운 인력이 유입이 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 조합장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는 또 어로 작업 환경 또는 양식장의 환경 또는 가공 공장들의 환경, 유통 시장의 환경 이런 환경들이 개선이 되면은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유입이 되어서 좀 더 산업이 활성화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거죠. 특히 이제 어선업의 경우에는 굉장히 열악한 그런 이제 환경 속에서 바다에서 작업을 해야 되다 보니까 지금 우리 대학의 부경대학의 실습선도 지금까지는 학생들의 실습 베드 침실 공간을 배 밑에다 두고 있습니다. 수면 밑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있고 국제적으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이제 규정을 만들게 됩니다. 국제적으로. 그래서 전부 다 선실을 다 위쪽으로 올리게 돼 있어요. 규정으로. 아하. 그것처럼 이제 어선들도 좀 더 넓은 공간과 주거 공간, 생활 공간, 휴식 공간, 작업 공간 이외에 많은 부분들에서 복지적인 지원이 된다면 굉장히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전 단계로서 지금 현재 규제가 돼 있는 톤수 제한을 풀어줘야만 그런 개선이 우리가 업계에서 할 수 있다라고 조합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고요. 저도 그 부분에서는 굉장히 공감하고 그런 필요성이 강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선이 오래됐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공간들을 활용하기가 쉽지가 않고 그래서 그 어로 환경이나 작업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젊은 인재들이 나는 뭔가를 해봐야겠다라고 해도 못 버티고 중도에서 포기한다. 그래서 당장 톤수를 좀 높여서 좋은 배를 좀 새로 건조해서 이런 어로 환경도 좋게 만들어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근데 그게 왜 톤수를 제한을 풀지 못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선 톤수를 제한한 거는 우리가 자원 관리를 위해서 하는 허가 정수를 정해가지고 진입을 막았고 두 번째는 어선 크기하고 어획 능력하고 연결돼 있습니다. 어선이 커지면 고기를 넣을 수 있는 어창도 커지고 기관도 커지고 그랬는데 그걸 막은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아까 이제 선원 말씀을 했지만 선원들이 어선을 탈 수 있는 요인이 세 가지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경제적으로 적당한 월급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조합장님은 적당한 월급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 젊은이들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죠. 왜? 작업 환경이 육지가 아니고 집에서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일주일, 한 달 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많은 돈을 받고 싶은데 그 돈도 경영 상황에서 지금 돈을 못 주고 있는 거다는 거죠. 예. 두 번째 이제 복지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가끔 TV에 우리 어선 관련된 이제 화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희들이 그걸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예. 그 선원들이 그 밥 먹을 공간도 없고 굉장히 좁은 데서 예, 따닥따닥 아주 붙어서. 그 이렇게 밑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선주라고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지금 공간을 확보를 하려면 어선 톤수 규제가 완전히 지금 바뀌어야 되는 거죠. 예. 근데 그 전제가 뭐냐면 그 규제가 자원 관리를 목적으로 한 거예요. 그러면 자원 관리를 목적으로 한 그런 다른 규제가 확실하게 들어섰을 때 그걸 지금 볼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정부가 그게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예. 다만 이제 현재 정부는 복지공간 확보를 위한 어선 환대와 쪽은 이미 작업을 좀 들어갔습니다. 근데 단순하게 규제를 푸는 정도가 아니고 이번 기회에 어선이 현대화되는 작업까지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 단순 복지공간 문제가 아니고 제가 설령 문제 또 나중에 이야기하시겠습니다만은 워낙 배가 오래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유지보수비도 많이 들어가고 힘들다는 거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우리가 보통 이제 작업 현장에서 안전재해율을 보면 네. 건축 같은 게 높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들이 최근 연구 결과에 의하면 예. 우리 어선원들의 작업 안전재해율이 건축의 10배가 높아요. 아, 굉장히 위험하군요. 제일 높습니다. 아하.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정부도 그렇고 거의 그걸 무관심해 왔고 그거는 당연히 숙련된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예, 그러나 예. 현재 우리 어선업의 작업 현장을 가면 정말 위험스럽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이제 조합장님 말씀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한 말씀 예. 듣고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네. 제가 또 나는 업을 하는 분이고 교수님은 또 연구의 전문가이시니까 그런 이야기 하셨는데 거기서 조금 답변을 예. 드리겠습니다. 배가 크다고 해서 자원 관리가 절대 아닙니다, 교수님. 왜냐하면 우리 선망리 시스템이 밑에 이런 물체가 다 보입니다. 그런데 배가 크다고 일본에는 190도짜리가 우리 조업을 한번 해봤답니까? 그래도 그런 배가 크다고 자원 관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자원 관리라는 건 이 고기라는 거는 수온 따라 움직입니다. 수온 따라 우리 때 어느 때 많이 나고 안 날 때가 주기적으로 나고 있는데 그리고 아까 저게 어선 사고가 많이 난다. 옛날에 우리가 선망을 한 30년 이럴 때는 사실 톤수가 정말 배가 소백하고 사고가 많이 났습니다. 작았을 예, 작고 이래 가지고 지금은 일본서 우리가 135톤을 가지고 안에 저 공간을 쪼개가 129톤을 받쳐 가지고 배 출항을 하는데 예. 전부 다 유압 시스템인지 모든 시스템이 자기만 조심하는 사고. 작은 게 우리가 한 6명 그것도 배가서 위험이 생겨 자기 사고로 났습니다. 사고. 그러면 사고도 줄어졌고 젊은 사람들 보면은 왜 지금 고등학생들 우리가 유입한다 하면은 그 사람 애들이 좋아가지고 친구를 전화를 하는 거예요. 야 정말 선망이 원양보다 낫다. 20일 조금 하고 한 5일 쉬고 나오고 월급 주고 이러니까 상당히 인기도 옛날에 내가 조합장에 올 때는 한 10명도 안 있었습니다. 지금은 70명이 됩니다. 70명이. 지금 연수원에도 지금 대기를 하고 있고 학생도 대기를 하고 있고 저희도 지금 모든 전국의 수산수의 고등학생들이 지금 선망에 취업을 하고 선언은 사실 우리가 지금 애로사항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 복지공원 같은 식당에 있는데 내도 저번 주 바다에 한번 나가봤습니다. 배신 이제 우리가 일본 도입해가지고 한번 나가보니까 밥을 먹는데 식탁에 한 몇 명 앉아 먹고 침실에 앉아가지고 쭉 앉아가 먹고 내가 볼 때 마음이 가슴이에요. 정말 이래가 복지에 가서 누가 사람 오겠나 저 자신은 느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원 관리를 위해서 전체적으로 전체를 놓고 연구 용역을 진행해야 된다는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아니 톤수 올려도 당장 그게 남획하는 건 아니다. 그게 다 보이는데 지금 당장 톤수 올려주면은 선원들 복지도 더 좋아질 텐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좀 부연 예, 예. 설명을 그러면 뭐 드리면 위원- 대형 선망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등어도 그렇고 다 TAC를 하고 있어요. 더 잡고 싶어도 못 잡기 때문에 제한을 하고 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선언 그 안전제의 말씀도 대형 선망은 우리는 연구에서 최고로 좋은 겁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대형 선망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예. 전체적인 우리나라 연근해협의 어선원들의 복지라든가 환경이 열악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꼭 개선돼야 될 문제다. 곧 어선원이 좋은 어선원이 안 타면 좋은 경영 실적 낼 수가 네. 없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에서 뭐 공통된 의사는 좋은 복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분명히 대형 선망은 좀 낫다. 제일 낫죠. 예, 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제일 나은 그럼 거죠. 한일 어업협정 이후에 어려움을 좀 얘기해 볼게요. 한 400억 원 정도 업계에서 손실이 났다라는 이제 뭐 예상이 나오던데 지금 통계가 나오던데 어느 정도인지요? 예, 우리가 지금 뭐 언론에서는 뭐 300억, 400억 이렇게 적자가 협정이 안 돼서 적자가 같다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닙니다. 한 선단에 많이 잡는 배들은 한 40억까지 이지 안에서 어획을 합니다. 뭐 잡는 배가 한 20억, 그리고 평균 제가 생각할 때는 500억이 넘기 이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다 합쳐서 500억 예, 예. 원이 넘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산업이 이제 한이 이 협상이 안 되고 하니까 이래 위기가 온 겁니다. 출항하면은 자 우리가 11날 배를 출항하면 오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면 고기 없어요. 외부에서는 처음 치어 잡는다고 이 방송에 언론이 떠들지 뭐를 잡아가지고 이 120이라는 해가 인건비에 경비를 할 것이냐. 그래서 대시 정도 아까 했지만 대시 제도가 절대로 잘못됐다. 이게 수산의 위기를 망친 거라고 생각하고 있잖아. 예. 근데 어쨌든 나라에서는 자꾸 잡으니까 그리고 선망들이 계속 다니면서 제주도 앞바다에서 다 잡아 올리면은 그거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갈 자리가 없는데 배는 출항해야지 월급은 줘야 되지요. 그럼 빚을 내가 줘야지. 금융권 줘야 되지. 요즘 몇 회사 지금 한수단은 부도가 나고 한수단은 지금 매매가 되고 한수단은 하위 신세더라고. 예. 현재 나가 있는 배들도 임금을 못 줘가지고 언제 주겠다 선주 도장을 찍어 나갔습니다. 사실 5분달 기대해 보니까 억가가 내려가지고 월급도 못 준 상태입니다. 예. 저 같은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배가 중간쯤 했는데 한 6억 배 못했습니다. 내일 23일 있으면 배가 들어옵니다. 그만큼 사고 한 선단 적자가 보니까 어떻게 이걸 맞춰줄 것이냐. 예. 예? 그러면은 우리가 왜 제주도만 갈 때 안 되냐면 일본 이집트에 한 2달 잡고 그럼 제주도 가가지고 좀 잡고 이러면 고기가 성수와 시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거 하나 없이 갈 곳이 없으니까 출항을 해야 되잖아요. 예. 월급을 좀 맞추려니까. 자 바다 모래 채취 제가 조합장 처음에 오니까 한 달 메가리 한다더라고요. 우리가 저 일본 이집트는 메가리 들어가가지고 1년에 선단에 보면은 메가리를 잡아가지고 경비를 합니다. 메갈이라는 게 뭐 어떤 건지? 전갱이 새끼 일본 전갱이. 수출하는 거. 예, 예. 그걸 안 잡으니까 적자가 아프지요. 참다른에 적자가 아프지요. 자, 한일 협상이 안 되니까 제대로만 돌지요. 한 달간 더 휴익이 하니까 오늘 언론들도 지금 30년 이상으로 커지다 하는 건 사실상 기분 좋습니다. 저 역시도 한 달 논 이유기가 조합단들 전날 반대를 했는데 한 사람 설득하면서 해수부가 이렇게 제시 때문에 압박이 들어오니까 우리 한 달만 놀아봅시다. 올게만 해보자. 그것도 노조하고 한시적으로 해놨어요. 저는 노는 게 아닙니다. 한시적으로 해놨지만은 사실 크고 어려니까 막 우리가 저번 달에 잡은 그 고기 같으면 10,000원밖에 안 나갑니다. 경매해봐야. 예. 오늘 달에 하니까 20,000원도 이상이 나가니까 성공이다 생각해서 해수부에서 내가 우리 압박을 자료를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수부 원자 국장이고 과장이고 내가 좀 내려가지고 조합을 예. 간담회도 하자고 요청을 또 해놨어요. 앞으로 어떻게 가야 수산을 차를 갈 것이냐.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구책으로 휴어기까지, 그러니까 4월부터 6월까지 2달 동안 고기를 안 잡고 그냥 쉬었습니다. 그래서 뭐 고등어가 좀 큰 성어가 잡혔다, 뭐 이런 얘기도 들려오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일본 쪽 해상의 그 EEZ에 가서 조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주도만 뺑글뺑글 돌면서 그래도 그냥 작은 물고기라도 잡아가지고 그걸 팔아서 어쨌든 유지는 하고 있다. 근데 유지조차도 안 유지 된다. 안 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장 교수님.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과 일반 시민들께서 조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조합장님 네네. 말씀과 함께 수산을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수산업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자율기업 산업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사업을 채를 내고 그 사업을 유지해서 비즈니스를 하고 그에 대한 비용을 대고 그런 건 자율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수산업이라는 것은 자원과 함께 어장이라는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됩니다. 예. 근데 이 공간이라는 것은 생산자분들께서 정하는 게 아니고 일정 부분은 국내 연안 정도야 EEZ 정도는 우리가
관리를 하면 되는데 국제 간에 관계가 있는 한중 한일 관계가 있는 곳은 생산하시는 분들의 자력으로서 관리를 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서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가가 지금 현재 협상을 진행을 지연 못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업계가 피해를 받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산업을 이끌어온 기업을 이끌어온 영역에서 상당 부분에 대해서 경영을 못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피해 손실이 누적이 되게 되는 것이고 그 누적을 받다 보니까 지금 현재 대형 선망업에서 도산과 매각과 또는 이제 경영의 한계가 현재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원관리 휴어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원의 상태가 좋아야 경영의 성과로서 나타나는 논리는 맞습니다만은 그 연결고리의 그 길이가 과연 얼마만큼 길고 짧느냐에 따라서 기업체는 선망업체는 도산을 할 것이냐 경영을 유지할 것이냐는 위기가 있는 거죠.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정부나 시나 또는 국민들도 좀 더 긍정적인 시각에서 수산업을 좀 바라봐 예.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여러분도 공감하셨을 겁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식으로 좀 바뀌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위원님부터 말씀 열어주실까요? 저는 우리 업이 지속 가능성을 가지려 그러면 예. 일단 자원의 안정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봐요. 그건 불멸의 진리입니다. 예. 그러니까 업계가 어려운 거는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가 되는데 그 업계가 어렵다는 이야기는 자원에 비해서 많은 분들이 관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우리가 이제 배를 사주는 그 감척 사업을 좀 과감하게 나는 진행했으면 좋겠다. 자원에 감척 비해서 사업을. 예. 자원에 비해서 너무 많은 배들이 어업에 종사하게 되면 예. 그분들이 경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원 관리가 전제가 되는 형태의 감척 사업을 먼저 이뤄놓고 나서 그 잔존업계 어업 하시는 분들 네. 그분들이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어업이 존재하지 않으면 수산물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럼 자원이 있어도 의미가 없습니다. 국민들 식탁에 수산물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업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개인의 경영이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수산물을 공급하는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국가 산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 산업적 지원도 같이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예, 감척 사업. 그러니까 배를 좀 줄여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임 과장님 좀 많이 말씀을 못 여쭸어요. 예. 감척 사업에 대해서 정부가 좀 나서야 된다. 이 점은 공감은 하는데 이게 한두 푼 들어가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제 세 분 말씀을 제가 좀 갱청했는데 우선에 제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자면은 예. 뭐 선망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경쟁자이기 때문에 기대 수익을 생각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선망 한 통을 가지고 있으면 1년에 한 번 120억을 해야 된다는 정도라든지 이런 기대 수익 수준이 있을 것인데 실제적으로 현장에 나갔을 때 자원량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기대 수익이 못하는 거죠. 못한다는 것은 말씀처럼 이제 그게 지금 현재 24통이 있는데 그 24통 중에 한 4통 정도 줄이면은 20통이 됩니다. 예. 20통 정도 되게 되면은 굉장히 줄어들 것이고 자원량에 맞게 어느 정도 기대 수익이 될 거라는 그런 이야기를 업계에서는 스스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하려면은 결국은 감척을 해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하는 정책을 보게 되면은 감척에 대해 가지고 명확하게 방침이 정해진 게 없고 예. 생각해 보자 또는 뭐 기재부하고 설득해 가지고 어떻게 한번 해보자는 그런 정도 현 상태에 있는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아까 이제 그 선망에 대한 부도 이야기 말씀하셨는데 선망에 대한 부도에 대해서 좀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은 24통이 굉장히 안 좋아가지고 그중에 예를 들어서 3통이 부도가 났다 친다면은 그 3통이 사실은 없어지는 게 맞아요. 감척을 통해 가지고. 예. 그러면 자원량이 좀 이게 채취할 수 있는 양이 늘어날 것이니까 나누어 먹을 수 있으니까. 근데 추세를 보게 되면은 그 부도난 그 선단이 또 제3자에 의해서 또 어업에 가입된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는 계속 이제 조업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게 부도남을 해가지고 A사는 없어졌지만은 제 또 다른 B사가 그 선단을 인수해가지고 조업에 참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필요한 게 정책이 예. 필요한 것이 감척이 필요하다. 자원량이 맞는 적정한 수준에 그 부분은 이제 조합에서 계속 말씀하셨고 저희도 이제 그 정부에 계속 건의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지금 이제 감척을 할 수 있는 그런 현재의 그 법 체계가 안 됐기 때문에 예. 기재부 설득 중에 있지만 아마 내년쯤 해가지고 한 2통 정도를 우선 감착하겠다는 그런 방침을 가진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예산은 확보 안 됐지만은 선망이나 지역에서 같이 노력해가지고 예. 우선 한 2통 정도를 감착을 하고
그 다음에 추세를 보면서 또 한 2, 3년 이후에 또 2통 감축하게 되면은 예. 한 2, 3년 내에 한 4통 정도 감축되게 되면 20통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어느 정도 자원량이 맞는, 어느 정도 기대 수익이 맞는, 그것도 이제 선망업주 입장에서는 과도한 기대 수익보다는 예. 경영이라는 측면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자원 관리라는 측면에서 지속 가능하게 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양보하셔가지고 기대 수익을 조금 낮춘다면은, 그리고 선망 한 4통 정도를 감축하게 된다면은 한 20통 정도는 충분히 당분간 자원량이 큰 변화가 없다면은 유지가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조사를 했는데 2014년부터 시행이 된 게 연근의 어업 구조 개선 기본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대형 선망 어선들은 직권 감척, 그러니까 나라에서 감척을 시켜줄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근거에서 빠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직권 감척, 나라에서 돈을 투입해서 감척을 못 시켜주고 있는데, 추후에 이게 가능하려면 업계에서 원하는 그 감척의 어떤 비용, 그리고 정부에서 보상해줄 수 있는 그 감척의 비용, 이런 것들이 맞아야 되는데 좀 많이 턱없이 부족해 보이던데, 60억 정도 원하시고, 60억 정도 해줄 수 있고 한 100억 정도 원하시고 이렇던데, 좀 추가로 좀 말씀해 주실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실제적으로 지금 근해선 특히 선망에 대해 가지고는 장기 감축 계획에 지금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올해 저희가 해양수산부에 충분히 건의를 해서 내년부터 실행하는 감축 계획에 선망을 포함시켜 달라고 지금 꾸준히 요구하고 있고요. 예. 아마 지금 현재 상황을 봐서 아마 내년도에 반영될 것 같습니다. 갔는데 문제는 말씀처럼 업계가 요구하는 감축 수준 비용 100억 정도 하고 정부가 생각하는 60억, 많으면 60억 또는 50억 정도의 사이에 한 40억 정도 갭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부분을 좁혀야 되는데, 과연 그러면 이 부분을 좁히는 노력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부 입장은 그러면 뭐 정부가 그 한 60% 부담할 테니까 조합이 좀 부담하고, 그다음에 지방정부인 부산시가 좀 부담해 달라, 이런 이야기는 지금 오고 가고 있습니다. 예, 근데 예. 그게 법제화돼 가지고 확정된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협의가 필요한 게 내가 요구하는 감축 그 비용의 수준 100억은 충분히 이해가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또 어느 정도 수준에 맞는 요구를 하는 거라고 저는 보이는데, 또 정부나 저희 시 입장에서 볼 때는 기재부 설득하기에도 이게 논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100억은 좀 과다한 그런 예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업계나 저희 시 또 정부 같이 노력해가지고 충분히 논의를 하고 합의점을 찾는 과정이 있어야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감척, 지금까지 감척의 기본적인 진입 장벽이 있으면 또 나가는 장벽도 있어요. 지금 이제 수산업은 허가라는 하고 싶은 분들도 들어올 수 없는 장벽이 있고, 나가고 싶어도 쉽게 나가지 못하는 또 장벽이 바로 지금과 같은 이제 감척 부분인데요.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면은 자원과 또는 뭐 현재 우리나라 수산업의 전체적인 구조 개선을 위해서 내가 감척을 통해서 빠지고 싶다, 이렇게 되면 되는데, 이 감척의 구조를 보면은 다는 아니지만 기본적인 정책의 기조가 어느 적정 선을 정해놓고 이 정도 금액에 감척을 하고 싶은 분은 지원을 하세요라는 이제 구조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이제 나가고 싶은 분과 정부의 생각의 갭이 상당히 크다라는 거죠. 그럼 요 사이에 보존되는 공간을 누가 메꿔줄 것인가? 이제 이 문제가 현재 업계와 소위 말해 시 또는 정부와의 관계 속에 갈등이 있는 거죠. 갈등 구조를 지금 시가 부담을 할지 자구 노력을 뭐 하라든지 또는 기타 뭐 여러 가지 그걸 할 수 있겠지만, 다른 노력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뭐 제가 뭐 대안을 제시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여러 가지 이제 금융 상품을 만들어서 그런 위기에 처한 업계를 구하는 그런 아이디어들도 좀 더 내고, 그러면서 국민들 또는 시민들의 부담도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형 선망 선주기도 하고, 이번에는 수협 조합장의 입장에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감척의 방향을 어떻게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우리가 한 3, 4년 전에는 감척을 했습니다. 한 2통 사고 지금 들어가 있었어요. 자, 40억 한 1, 2억 좀 좋으면 한 50, 한 2억까지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받아가지고 빚 청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래가 보도가 나나 감척 받아 하나 가득 그거 한 거예요. 그러다 고기가 주준자 몇 년, 한 2002년도는 좀 수익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감척 대상이 자꾸 빠지고 작은 배에 감척 넣어주는데, 바다에 왜냐면 감척을 내가 주장하는 거는
처음에 내가 감척을 해야 된다는 걸 주장한 거는 자 일본 단일 이 협상은 이제 올해 아직 중국에서 불법 조업하지 가고 갈 데가 없었거든. 그리고 우리나라 공동 어시장에 지금 위판 물량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일본 같은 데는 어디에서 고기를 포기를 해도 어느 위판정에 얼마 안 가면은 고기를 경매를 하고 위판을 할 수가 있는 여건이 되지만은 예. 우리 한국 시장에는 제도장은 무조건 부산 시내 부산 공동 어시장에 와야 위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중립의 능력과 물류 소통 이런 여러 가지 억가를 더 받기 위해서 부산을 옵니다. 그러면 감척을 해주려면 내가 처음에 정부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감정을 하도록 허가권 하거나 한 70억까지 놓을게요. 옛날 저번에가 지금 잘못된 부도난 배도 지금 48억이 그 배가 좀 우리가 하위권 들어가거든. 예, 좀 정리해 주실까요? 예, 48억이 지금 일차 감정강이 나왔어요. 우리 감척하면은 한 50에서 60원 이상은 나는 감정을 한번 놓자 싶어. 그 부산시에도 이 부산에 우리가 고용 창출을 얼마나 합니까? 우리가 지금 공동시장 위판 수수료, 아까 했지만 항운 노조, 여인부, 예, 알겠습니다. 그것만 해도 예. 300억 원이란 우리가 위판 고용 창출 돈이 지급됩니다. 그 부산시 20억, 우리도 자꾸 노력해가지고 10억을 하겠다 이 말입니다. 내가 이야기한 거는 같이 해서 한 100억을 줘야 감통할 사람이 아니겠나.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간극을 부산시에서 한 20억 그리고 업계에서 한 10억 정도 메워서 하자. 그런데 아직까지 뭐 정부에서는 이렇다 할 제도적으로 원칙이 안 나왔기 때문에 부산시에서도 뭐 움직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근해업에 대한 감척 부분은 기본적으로 이제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 지금 뭐 선망조합장의 말씀처럼 뭐 좀 이게 갭이 있는 부분을 부산시가 한 20억 정도 부담해 달라 하시는데 그 지방 재정도 사실 쉬운 입장이 아니고 예. 그런 상태에서 선방 입장도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은 정부가 어떤 뚜렷한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저희가 독자적으로 우리가 20억을 부담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자체도 좀 넌센스고 이런 부분은 큰 틀에서 정부가 좀 고민하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에 대한 결론을 좀 빨리 지었으면 좋겠어요. 자, 계속 그러면은 끌고 가면서 정부가 시간을 결론을 못 지으니까 업계도 힘들고 지방자치단체도 굉장히 힘들고 좀 예. 애매한 상황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정부도 정부지만 오늘 시청자분들도 야 이런 어려움이 있었어 아마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저희가 좀 많이 알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앞으로 대형 선망 업계뿐만 아니라 우리 수산업 자체가 업계가 발전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좀 나누겠습니다. 얘기를 장 교수님 좀 짚어주실까요? 지금 선망만을 우리가 지금 많이 어선업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부산의 수산업, 특히 우리 부산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면은 부산의 수산업은 전 후방 연관 산업이라고 그럽니다. 배를 수리한다든지 뭐 이렇게 공급품을 댄다든지 그다음에 어선을 만든다든지 또는 유통을 한다든지 가공을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다 포함하면은 한 5조 정도의 산업을 하고 있어요. 예. 5조 이러면은 그 어느 정도일까 이래 생각하는데 우리 부산의 또 유능한 전통적인 산업 중에 신발 산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1조가 좀 안 돼요. 9,500억 정도인데. 아, 그렇군요. 예, 그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신발 산업에 비하면 5배나 큰 산업인데 예. 우리는 지금 잘 모르고 있는 거죠. 예. 이 5조의 산업이 위기가 처한다는 것은 부산 산업 구조 자체가 흔들린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위기의 산업이고요. 생산업 부분의 어려움은 알지만 생산업과 함께 항상 같이 해왔던 그런 연관된 산업들도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가공산업, 유통산업들도 종사하시는 분들, 사업체들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포함한 그런 전체적인 어떤 우산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그런 시각, 개선 노력 이런 게 필요하고요. 그런 분들에 대한 대책도 이 자리에서 좀 시간이 되면 논의가 되고 그런 대안들이 제시가 되어서 부산 수산업이 다 같이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통가공업의 재건, 그다음에 글로벌 수산기업의 육성, 그다음에 가공산업의 첨단화, 그다음 기계화, 그리고 해외 우수 수산 자본의 유치 또는 글로벌 기업으로 우리가 나가는 해외 직접 투자 이런 다양한 노력들이 동시에 진행되지 않고서는 우리 부산의 수산업, 대한민국의 수산업은 정말 어렵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도중에 이제 아차한 게
기업이 전체를 다, 그러니까 생산부터 유통, 가공, 그래서 판매까지 할 수 있는 메가톤급 그런 수산 기업이 탄생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심심치 않게 나오던데 네. 위원님 좀 덧붙여 주실까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대한민국 앞으로 연근해업은 만선은 없다. 만선은 만선하세요. 많이 잡으세요. 그 말은 다 죽자 이 말로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바다의 수산 자원은 계속 지금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나라가, 온 세계가 자원 관리에 대해서 엄격하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자원 관리를 잘했던 나라들을 들여다보면 지금은 아주 안정돼 있어요. 과거에 그네들도 아주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우리 예. 지금 대형산 업계 안고 있는 똑같은 문제를 안았었어요. 근데 그걸 위기를 극복했는데 첫 번째는 엄격한 자원 관리를 전제로 깔고 그다음 두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하나는 비용을 줄이는 것. 그다음 두 번째는 수익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저는 또 하나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배 한 척에 한 선주가 한 사장이어야 되느냐는 문제예요. 특히 우리 근해업의 경우에 우리 현재 근해업 같은 경우는 지금 주식회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예. 충분히 주식회사화 될 수 있는 규모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과거와 같이 선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주로 어업을 하는, 그래도 양육해가지고 팔면 그걸로 끝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용을 줄이는 방법 중에 어선과 장비 부분이 현재 우리나라는 선진국선을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항상 지금 미치지 못하고 미치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고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지금 어장에서 잡아가지고 부산 같은 경우 부산에 공동어장 양육을 하는 과정이 시간이 꽤 많이 걸립니다. 예. 그럼 선도가 떨어지고 있죠. 외국의 경우에는 특히 이제 노르웨이나 아이슬란드 같은 선진국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배에서 이미 다 가공이 이루어집니다. 상자에다 담아져요. 그리고 그대로 배가 들어오면서 그게 바로 시장으로 나가게 됩니다. 상품이 돼서 그냥 나가는군요. 그렇죠. 이게 선도가 아주 철저하게 유지되는 상태에서 유통기한도 길어지고 가격도 많이 받게 되는 구조가 이루어져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비용 절감과 수익을 증대시키는 그 구조로 전환하는 노력이 우리 업계뿐만 아니고 정부에서도 투자가 이루어진다고 보는 거죠. 예. 근데 예. 지금 우리 업계의 어려움, 특히 그 어선업의 어려움에 대해서 자원 관리 철저한 거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 지금 이제 철저한 자원 관리의 주체가 누구냐는 부분이 있어요. 자원 관리의 주체는 국가와 어업인들입니다. 어업인들은 생산량에 대한 자원 관리를 하는 것이고요. 국가의 어장, 다시 말해 EEZ 내의 우리의 영토, 바다 영토를 지키는 것은 국가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전체적인 자원 관리 부분에서 어업인들의 캐칭에 대한 어획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만 100%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다. 지금 이제 불법업이라든지 그 외 외국과의 불법업선, 국내의 불법업, 그리고 유어라는 이름으로 낚시배들의 어떤 무제한 자원 예. 이런 부분들을 다 본다면 국가의 책임도 굉장히 가중되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논의가 되어야 되고요. 그런 면에서는 일본 같은 경우에도 과학적인 자원 관리를 일본이라는 국가가 좀 더 과학적인 자원 관리를 베이스로 한 쿼터 관리를 하겠다라고 할 정도면 우리는 그보다 더 깊은 심도 있는 논의가 되어야 된다. 그다음에 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외국의 사례는 생산자가 어선에서부터 다 가공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항구라든지 어업 생산자들의 어떤 능력으로 봐서는 그거는 제가 보는데 절대 불가합니다. 현재로서는 그걸 그렇게 하면은 우리나라 포구를 다 고쳐야 돼요. 네, 그건 제가 보건데 거의 안 되는 이야기다. 제가 그래서 현재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은 더 부가가치 높은 어획물 관리, 생산 관리, 품질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도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지금 참 어려운 주제이기도 한데 예. 실제적으로 지금 저희 나라의 어업 행태를 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어장에서 캐치에 잡아가지고 일반적인 양육하는 선에서 지금 현재는 끝나는 상태인데 지금 조합장이 나와 계시지만은 조합장 같은 경우에는 선망 선단을 가지고 계시면서 중도메인도 하시고 또 냉동 창고도 가지고 계시거든요. 예. 그게 지금 어느 정도는 지금 이게 수직 계열화 된 겁니다. 기본적으로 잡아와서
매입을 해가지고 냉동창고 보관해가지고 판매를 하니까 중간에 다른 사람에 가는 마진이 좀 줄어드는 거죠. 또 선단도 몇 통 되니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장윤수 교수님 말씀처럼 당장 도입이 힘들다면은 선단의 규모가 필요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선단 같은 경우에 6석 한 통을 해가지고 한 통을 가지고 생산하는 회사가 한 80% 이상 됩니다. 기본적으로. 예. 그러다 보니까 경영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규모의 경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경영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손실이 날 수도 있겠죠. 예. 근데 이걸 두 통, 세 통을 같이 모은다면은 또 다른 어떤 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저희는 외국의 사례를 보든 어쨌든 기본적으로 우선에 그 정부가 할 수 있다면 저희 씨가 그런 툴을 가질 수 있다면은 선단을 갖다 이렇게 규모화시키는 크게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선단을 묶어주는 그런 형태의 어떤 경영 전략도 필요하다. 예. 그런 것들은 좀 연구가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그 외국의 사례를 한번 살펴봤는데 예. 세계적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기업 인수 합병을 통해서 기업의 덩치를 키웁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우리나라 같은 수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계적 수산기업 순위에 동원산업이 5위 정도 랭크되어 있는데 그 외에 다른 기업들은 실제적으로 자기가 하는 업종 그 하나에 치중해 가지고 예. 다른 기업이든지 이렇게 키워가는 그런 추세를 지금 가지고 있지 못하거든요. 예. 이런 것들은 수산업이 어쨌든 1차 산업인 상태에서 경영적인 차원에서도 아직까지 초보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래서 이걸 극복하는 과정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수합병이라도 해야 되는 거죠. 기업을. 그러니까 냉동창고 가진 사람 또는 뭐 선단끼리 같이 모은다든지 이런 규모의 경제를 통해 가지고 경영을 한다면은 현재 있는 그런 위기를 우선 극복할 수 있고 차제에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 본다면은 글로벌 기업을 키우려면은 이 M&A를 통해 가지고 기업들을 전부 묶어줘야 됩니다. 근데 예. 그게 일본이라든지 노르웨이 뭐 이런 심지어 태국까지도 잘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정책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그럼 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살짝만 여쭐게요. 네. 인수합병 얘기를 해서 직권 감척을 요구한다는 게 결국은 정부에다가 인수합병을 우리는 할 수가 없으니까 정부에서 뭐 인위적으로라도 예, 인수합병을 좀 해달라는 얘기인데 부산시에서 중앙정부에서 제도적인 뭐 어떤 근거가 없어서 못한다면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시는지요? 감척에 대한 부분하고 인수합병 부분이 좀 다른 부분인데 예. 감척 부분은 실제적으로 아까 말씀처럼 이게 새로운 업자가 나타났을 때에는 시장에서 배제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신규 진입이 되는 겁니다. 예. 빠지는 사람 걸 다시 가져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총량에서는 변화가 없거든요. 그러면은 자원량이 안정되어 있는데 총량에서 변화가 없다면은 역시 경쟁에서는 악화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은 저는 정부에 건의했던 사항이 이렇게 어려운 업체가 있다면은 이 업체를 갖다가 경락을 가고 법정 관리 가는 과정을 거치기 전에 정부가 직권 감축하는 수준에서 매입을 안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100억이라는 사업비를 금액을 달하는 그런 부분하고 뭐 직권 감축 수준에 있는 60억 정도의 비용이 있다면은 그 60억이라도 가지고 우선 그 배를 사들이자는 거죠. 선단을 사들여 가지고 없애면은 한 선단이 제로 빠지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라도 한 서너 선단 정도 해버리면은 충분히 남아있는 선단들도 경영하는데 좀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대단한 결단이 그러니까 필요하겠죠. 지금은 중앙정부에 권고하는 수준에 머물러서 네네. 선제적으로 좀 나가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렇죠. 법제화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음. 아직까지 결론은 안 난 걸로 알고 근데 있습니다. 재밌는 알겠습니다. 이야기가 예. 네. 뭐 지금 짧게 현재 부탁드리겠습니다. 24개 선단이잖아요. 100억씩만 해도 2,400원이면 그냥 다 사버려요, 국가가. 2,400원이면 이거 예, 예. 이런 문제 하나도 없어요. 뭐 계속 지원을 해달라 어떤 이야기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선망에서 생산하는 부가가치가 연간 보면 한 3천억 정도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길게 보면은 정말 큰 산업이고 그렇죠. 중요한 산업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죠. 장 알겠습니다. 교수님 이야기하시지만 막 2,400주고 다 사들리면 된다. 그 우리가 이제 선망에서 고동을 안 잡고 외국의 노래에서 수입을 먹으려면 우리나라 생선 한 마리 1,000원 사먹을 거로 우리 국민이 3,000원, 4,000원 사먹어야 됩니다. 예.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우리나라도 외국들 얼마나 가지고 얘를 갖다 줘야 되나? 이 국민 식량입니다. 우리 이것도 식량인 건 아까도 내가 좀 말씀 조금 드렸지만은 우리가 6개월을 휴업을 하고 6개월 조업을 하면 절대 서망은 안 망합니다. 거기 달 때만 잡으면은. 예. 그럼 6개월 동안 우리 휴업계 내고 선원들 실업 급료를 1,300명, 140만 원 주더라도
돈이 1,000억입니다. 1,000억. 예. 1,000억이 떠는 국가에서 고용비에서 나가야 됩니다. 그거 우리가 감안하고 있을 때는 정부에서 가급적 몇 통 더 하는 거는 큰 이유가 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부산시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시간이 좀 많이 남지 않아서 이쯤에서 말씀을 좀 끊었습니다. 마무리 발언 청하겠습니다. 한 분씩 좀 마무리 발언 해주시죠. 임 과장님부터 마무리 발언 청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부산 수산업의 위기 굉장히 위기 상황은 충분히 제가 공감하고 있고요. 저도 굉장히 가슴 아픈데 제가 최근에 이제 FAO 로마 총회 코피 총회 다녀왔는데 총회에서는 오늘 하도는 이렇습니다. 윤리적인 업을 하자, 불법업을 하지 말자, 그다음에 지속 가능한 업을 하자 이런 이야기들을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과연 우리가 지역에 있는 업계도 마찬가지고 부산 수산업 자체가 이런 세계적인 흐름에 대해서 따라가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자, 그럼 가령 우리는 윤리적인 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예를 들어서 산업기에 주로 해서 기대 수익이 120억 돼야 된다는 이야기 하시는데, 그렇게 했을 때에 24개 선단이 몇 년 더 간다면은 과연 자원이 남아있겠느냐? 그럼 자원이 없어지겠죠. 그러면은 몇 년 뒤에 그렇게 계속 이렇게 상태로 가다 보면은 20개 선단이 돼서 되는 게 아니고 아마 한 10개 선단도 부족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법 테두리 범위 내에서 선박업계 어려움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니까 같이 노력해서 좋은 방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과장님께 발언 기회를 많이 안 드려서 마무리 발언 좀 충분히 드렸습니다만 네, 다른 분들은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장 교수님. 네, 저는 부산 수산업이 이제 새롭게 나야 될 정말 기로에 서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싶고요. 그런 새로운 개념의 수산업을 위해서 우리 모두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 부산이 안고 있는 남항은 천혜의 수산항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생산부터 관광업, 그다음에 가공, 유통, 물류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 번 더 일어서서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해양도시 부산, 세계적인 항구도시 부산이 될 수 있는 그런 포부를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류 의원님. 부산의 수산업, 특히 연근해업은 대단히 중요한 산업입니다. 없어져서도 안 되고 없어질 수도 없는 산업입니다. 저는 아이슬란드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슬란드가 어획량이 계속 감소를 했습니다. 지금 거의 안정되어 있습니다만은 대신에 어획 금액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의 이윤이 증가를 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불가한 게 아니고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어떤 것인가를 정확히 짚고 그걸 향해서 정부와 업계, 특히 저희 같은 학계들도 같이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조합장님 정말 이번엔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요. 오늘 또 우리 수산업계 위기에 또 우리 용준 박사님, 우리 장 교수님, 우리 임정 과장님 또 이 참석에 감사하고 또 이런 프로그램을 만든 부산 MBC 시사 프로그램 감사해 드립니다. 이 위기에 빠진 오늘 이 토론에서 위기에 빠진 부산 수산업을 좀 빨리 정부에도 압박을 해서 좀 도와주십사 오늘 내가 좀 전달하고 사정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오늘 좀 아쉬운 게 이곳에 중앙정부 공무원 한 분 더 계셨으면 훨씬 더 우리의 의견을 잘 전달했을 텐데 이게 좀 많이 아쉽네요. 이 프로그램을 꼭 좀 보셨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자, 시사 포커스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